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2,500선을 또다시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양시장, 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 오늘 펼쳐졌는데요. 특히나 옵션 만기일로 수급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큰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 지치고 어려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보시면서 시장의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든든한 지원군 바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김선윤 금종욱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팀은 늘 스타일이 매주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로 가지는 것 같아서 일단 세련된 건 세련된 거고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표정 관리가 힘든데 오늘 특히나 옵션 만기일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변동성이 좀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금종욱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어제 방송 중에 이제 막 CPI 지표 나오는 네. 거 속보를 좀 쳤거든요. 시장치에 부합은 했는데 오늘 국내 시장 왜 빠졌다고 보십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예상치 이제 부합은 약간 좀 하락은 했죠. 5%를 예상했는데 약간, 네. 4.9가 나와서 예상치 조금 밑도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어요. 시장이 안정은 좀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 저는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초부터 1월 달부터 쭉 상승해왔던 지수의 지금 특징이 뭐였었냐면은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상승했었던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에서는 예전만 못한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쏠리는 부분이 거의 중소형주, 테마주 쪽으로만 몰리지 대형주 쪽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종목들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일정의 특정 테마들 위주의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상승 슈팅이 나오면 좀 바로 밀려버리는 좀 매매하기는 어려운 난이도가 좀 있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테마도 주도 테마가 없는 이런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도 봐야 될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일부에서 뵙습니다. 아, 예. 굳이 지난주 얘기를, 예. 아니 제가 이런 건 꼭 짚고 넘어가서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일부에 함께하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판에 빠졌잖아요. 사실 요즘 시장을 잘 안 봐요. 왜? 이렇게 솔직할 수가. 아니, 뭐 정말 안 봐요. 잘 안 봐요. 왜요? 어차피 봐주시면 안 돼요? 빠질 것 같은 시장이니까 안 봐요. 어차피 빠질 거다? 어차피 시장이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때문에 네.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막 애써 볼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월 FOMC부터 중요했어요. CPI. 그런대로 이제 5% 아래 떨어졌어요. 네. 금리 인하 이슈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6월 달에 FOMC에서 나올 중순에 점도표 봐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렇죠. 어떻게 찍을 거냐 이제. 과연 예상대로 해서 조금 스탠스를 바꿀 거냐. 지난 3월과 이거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 이거 빠꾸 잘못되면요. 네. 골치 아파집니다. 제가 오늘 이따가 2부에서도 강의를 준비하긴 했지만 네. 2011년 8월 차트 부채 한도 협상 문제에서 디폴트 셧다운 얘기 나올 때 네. 코스피 지수 20% 이상 빠졌어요. 그랬어요?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현실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재미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외인들 최근에 많이 빠지죠. 그쵸. 며칠 동안 약간 불안불안하거든요. 준비하는 거고. 코스닥에서 외인들 보시면요. 시원하게 뺍니다 또. 네.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서 코스피에서도 외인들이 매수세가 좀 줄어드는 게 약간 보이긴 해요. 며칠 들어오긴 하지만 저는 이거 아직 몰라요. 저는 정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코스닥에서 외인들 파는 게 이게 특정 종목에 좀 몰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이따가 좀 말씀드려보고 우선은 당분간의 시장은 재미없다. 저는 솔직히 그냥 시장 잘 안 봐요. 특히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 내려놓으셔야 되고 이게 네. 항상 매년 반복되지만
5월 달에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부분이 올해는 뭐 바뀔 수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떠났다가 6월 달에 부채함도 협상이 어떻게든 결론이 나면은 그때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그때까지는 정말 주식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도 그걸 별로 안 적어요, 요즘에. 네. 적어봤자 의미 없어요. 적어봤자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적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질 확률이 높은 싸움은 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시장 보면서 버티길래 괜찮나 싶었는데 오자 막판에. 또 다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이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 네. 테마주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라 그런 종목도 많이 비중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하면 최근 시장 흐름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고민이 커져가실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으로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네, 크리스탈 신소재 다양한 합성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죠. 고품질 그래핀 용액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의 그래핀 관련 연구 개발 소식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지난해 말 크리스탈 신소재는 중국 섬유 소재 기업과 협력해서 그래핀을 개발하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과 복합 화해에 해당 소재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에 힘입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된 크리스탈 신소재 마감가는 2,73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틀째 상한가라고 하는데요.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두 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만 금종욱 전문가님은 라스트 댄스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은 중국 기업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제일 궁금합니다. 라스트 댄스가 무슨 예. 뜻입니까? 거의 마지막 은퇴하는 게임을 이제 라스트 댄스라고 아니, 마지막 게임. 데뷔와 동시에 아니 왜 라스트 댄스인가요?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래핀 관련해서 이제 네. 예전부터 이제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국일 제재와 함께 이제 뭐 항상 같이 언급이 됐었던 종목인데, 근데 이제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제 이게 쓰여서 매출이 일어나기까지 이제 그래핀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 네. 그 매출로 이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좀 지금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 좀 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이제 돌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기사 제목으로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테슬라를 갖다 붙이면서 뭐 테슬라와 직접 연계가 없더라도 이름에 테슬라가 쓸 것처럼 기사를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많고, 지금 이제 그래핀 관련주 해서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쓰이는 곳도 정확하지 않고 이게 어디 판매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단지 개발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던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 이제 분봉상으로 이제 차트를 봤었을 때 아침에 좀 빠르게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상한가를 닫아버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제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갭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갭은 좀 뜨겠지만 아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오후장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내일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후장 특히 아마 요즘에는 오후장보다도 더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거든요. 거의 한 10시, 11시 돼서도 뭐 상승이 나왔다가 좀 풀리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굳이 뭐 매매해야 되나. 그리고 뭐 자주 말씀 좀 드리긴 하는데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2, 3% 가는 종목들을 매매를 못 해요. 뭐 10%, 20% 급등하는 종목들 아니면 종목 같지도 않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할 게 없어서 아까 이제 종목 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 눈에 들어오죠. 몰리는군요. 급등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뭐 이렇게 업종이나 테마 쪽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가는 건 그냥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좀 뭐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종목도 그런 매매도 되도록이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빠지기 시작했는데 상한가로 간 이유 살펴보니 상한가로 가기까지는 조금 힘이 약한 이슈가 아니었나. 하지만 상한가를 갔으니까 시장에 지금 수급이 갈 곳을 잃어서 이런 종목으로 몰리는 것이 아닐까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중국 기업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어떤 포인트에서 적어주셨어요? 오너가 이제 중국인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간단히 적었는데 자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게요. 냉정하게. 이슈는 좋아요. 이슈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2번이나 우선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어제 오늘 갔어요. 근데 수급창 보면은 현재가 그러면 많이 쌓여 200만 주가 쌓인 채 오늘 또 끝이 났어요. 이것도 나름 보면은 긍정적인 상황이긴 해요. 빠져나간 흔적 자체가 우선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도 봤을 때 3% 수준이에요. 뭐 이게 하루 이틀 뒤에 나오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상당 부분 신용을 끌어들여서 상승을 시키지 않았나 많이들 덤비셔서 또 이렇게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좀 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럼 실적 부분에 이 회사가 조금 뭐 에러가 있냐 살펴보면은 이익 부분에서 나쁘진 않아요. 매출 부분도 그렇고 나름의 성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PER이 높은 회사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적정 수준의 오늘 주가를 반영했을 때 뭐 PER 한 12, 3배 정도 수준은 보인단 말이에요. 13배 정도까지. 그러면은 이익 기준으로 아니면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 6배 정도가 돼요. 자,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나름 그래도 사실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판단은 해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많이 가면 이게 한참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일부터나 특히나 오늘따라 들어가셨던 분들도 솔직히 좀 문제긴 한데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한데 내일부터 또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그래서 이미 말씀 보시면 주신 것처럼 바닥부터 3배 가까이 많이 올랐어요. 더 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차트 크게 열어보자면요. 2019년도 차트에서 판단을 해보자면 공간 자체가 아직 상당히 열려있긴 해요. 그래서 맥스 공간으로 우선은 고점 열려있는 게 3,000원 라인이 잡혀있기도 하고 조금 더 종목을 더 뒤로 당겨보자면 저 위에 4,000원까지도 우선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유 공간 자체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좀 더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는 하는데 역시나 들고 계신 자들만의 여유라는 거고요. 그리고 3,000원대까지 갔을 때 신용 비율 자체가 한 5%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저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보유자들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뭐 언제부터 중국 기업 이렇게 믿고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원양자원이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예, 그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안 믿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투자하시고 또 우리 금 전무관님 말씀 주셨지만 요즘에 진짜 할 게 없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다 저도 의견 드릴 테니까 보유자 분들은 우선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서 적당히 상황 보시고 정리하시고 신규 접근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종합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 또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제발 신규 매수는 자제해 주시길 의견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키워드로 올라오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궁금하시다 혹은 접근해도 괜찮은지를 좀 확인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에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비츠로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네, 비츠로테크 마이크로소프트가 민간 핵융합 에너지 기업 헬리온과 계약을 통해서 5년 안에 핵융합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종목 비츠로테크였습니다. 22% 상승한 채로 9,000원 선 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들이 전해졌고 핵융합 발전과 관련한 최초의 상업적인 계약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윗꼬리 길게 달고 비츠로테크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비츠로테크 오늘 이슈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서은 전문가님은 MS발 단기 이슈다라고 정정해 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인공태양 언제 뜰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서은 전문가님 단기 이슈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오늘 시장에 뭔가 먹거리가 없어서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이 아주 시원하게 좀 붙었고 이게 좀 올랐던 포인트가 꽤나 길었어요. 네. 한두 달 정도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비츠로테크는 오늘 진짜 반짝거리면서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상황도 많이 좀 달랐었고요. 그리고 살펴보자면은 내용 자체도 MS에서 이제 전력원으로 좀 사용을 한다는 건데 계약을 한 건데 그와 관련된 그냥 기술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보통 이런 이슈 자체로 주가가 떠버리게 되면요. 하루 이틀 안 가요. 아주 그냥 매가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가줬다면 시원하게 상한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내일에서도 이게 가주면 좋겠지만 정말 짧게 진짜 윗꼬리 탁 달고 바로 음봉으로 팍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꽤나 클 것 같고요. 그리고 호가 차트 보시면 네. 2022년부터 해서 꽤나 박스권 자리에 놓여 있는 자리가 열려 있어요. 이 자리 자체가.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 작용한다고요. 2022년도 1월부터 해서 그 전부터 해가지고 한 6월까지 해서 들고 계신 분들, 버티고 계신 분들 많아요. 지금 시장 이런 분들 특히 많아요. 이거 정리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지 안달날 상황인데 아마 저희 방송도 그렇지만 다른 방송사에서도 비츠로테크 상담이 꽤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낫다. 내일 시장에서 급등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아까 우리 금전무화님 주셨던 라스트 댄스 진짜 나올 것 같아요. 빨리 정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거래량이 급증해서 반짝 또 존재감을 비쳤던 비츠로테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의 의견도 네. 궁금합니다. 네. 단기 이슈다라고 김서은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또 동의하시는지.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비츠로테크 하면은 이제 위성 관련주 쪽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고체 연료를 납품하는 네. 업체인데 갑자기 또 핵융합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인공태양 관련주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공급 계약은 이제 2028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5년 동안 뭐 그동안은 뭐 놀고 있나요? 회사 자체는 뭐 매출이 있고 또 영업이익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기술력이 위성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5월 달에 발사 예정인 또 누리호 관련해서 이슈가 있나 해서 좀 봤는데 갑자기 또 핵융합으로 또 상승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계속 봐야 되나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니 2028년부터 또 공급을 하기로 한 거고 이게 당장 뭐 이 비츠로테크의 매출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MS가 좀 다른 회사의 매출을 일어난 걸 가지고 이걸 끌어와서 또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는 좀 많아서 뭐 추가적인 상승도 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와야지 이제 재상승이 가능한데 단발성 이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발성 이슈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라리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누리호라든지 위성 관련해 가지고 뭐 정부 정책 이런 게 좀 나왔을 때는 뭐 재상승이 나올 수 있지 인공태양으로 또 재상승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자금이 좀 몰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자주 언급을 좀 드리는데 이제 거래 대금을 좀 보라고 말씀 좀 드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평소 거래 대금 자체가 뭐 100억도 안 돼, 50억도 안 돼, 10억 정도도 안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평소 이제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들은 호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서 뭐 그냥 뭐 조금씩 사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거래 대금 없는 종목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 정책과 또 연관돼서 우주환경 쪽으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핵융합으로 또 움직였던 비트로테크 자세하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사고 나서 여쭤보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미리 이런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혹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또 핫 키워드로 떠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에코프로 그룹주가 뜨겁습니다. 동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동차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영향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하락세를 연출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오늘 또 이야기가 올라왔던 에코프로 6.78% 떨어지면서 55만 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뜨거운 매수세로 올랐던 종목이니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금으로 맞춘 건가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적어주셨고 그리고 김서연 전문가님은 전 회장 구속 왜 지금이라고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서연 전문가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죠. 꾸준히 좀 언급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얘기를 강의에서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기억이 강의에서도 납니다. 했었고요. 4월 11일 날 완전 고점일 때 차트 보시면 4월 11일 고점일 때 오픈 채팅방에 아예 4월 11일 날 조심하셔라라고 했어요. 전기 이쪽 관련주들 전체 다 조심해라. 이날 찝어드렸어요. 아예 대놓고. 그 정도로 제가 딱 찝어드렸고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회장 일인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 회사 대표가 횡령 배임을 할 경우에 회사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는 거 아세요? 뭐 이거는 횡령 배임 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사안 자체도 사실 뭐 그게 버금가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 버금가도 볼 수도 있고 이슈 자체가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주가 자체가 오늘 바로 분봉상 보면요. 판결 나자마자 주가 이렇게 흘러 내려버렸어요. 분봉상으로 쫙 꺼졌거든요. 근데 이미 이전부터 해서요. 4월 넘어가고 5월 달부터 차트 라인 자체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에코프로는요. 이런 라인 이미 주저앉기 시작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 차트 추세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미 4월 말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뭐 에코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던 비슷한 시기에 올랐던 종목들 보면은 포스코 라인들이 있죠. 네. 포스코 DX도 보시면요. 비슷하네요. 이미 꺾여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해서 포스코 퓨처에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떠나고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한번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 몰릴 때 조심해야 된다고. 몰릴 때 가면 안 돼요. 뭐 이태원도 큰 사고가 있었지만은 사람 몰릴 때 항상 사고 나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몰릴 때 항상 사고 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너무너무 떠들 때 항상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정말 많은 뉴스가 터지고 이슈가 나왔었던 상황들. 자, SM도 마찬가지고요. 이슈 크게 날 때 사람 몰릴 때 항상 고점이에요. 돌아보니 그러네요. 다 그래요. 안 그런 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2차 전지주들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 정말 관심 없는데 회사 멀쩡하고 실적 좋고 정말 바닥에서 옮기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잘 묵혀두고 가져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퀄리티 주식이고 이제 가치주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가거든요. 나중에 항상 몰릴 때 팔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 에코프로 삼형제 특히나 에코프로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 미리미리 조심해라. PER 90배다, 100배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얘기도 제가 뭐 강의 때 했지만 중립 의견 때리는 것 자체가 매도 보고서였잖아요. 근데 대놓고 매도가 나온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드물어요. 특히나 매도 보고서를 때렸다는 거 하나증권에서 나왔었죠.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 나 너 다시는 안 봐. 완전 이건 서로 이제 뭐 속된 말로 척을 진 아예 건가요? 등지고 쌍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하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립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이미 뭐 기관들은 손을 떠날 만큼은 좀 떠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사항도 열어보자면 뭐 최근 들어 깨작깨작 들어오는 게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에서 최근에 상황들 특히나 한 달 정도만 보더라도 답은 있는데 최근 한 달 정도의 에코프로의 수급 상황이에요. 외인 100만 주 이상 매도 상황이고 기관들도 뭐 들어오고 있다곤 하지만 최근에 매도가 많아요. 20만 주가량 매도 나오고요. 안 파는 곳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끌어올릴 희망 자체가 사실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정말 냉정하게 그냥 뭐 제가 방송을 안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만약에 드려보자면 그만하세요 좀. 네, 이런 상황이고 들고 계신 분들 계실 거니까 그나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방송식으로 얘기 드려보자면 저도 증권사처럼 얘기를 드려보자면 정말 불안하지만 갖고 계신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저는 많이 좀 불안한 것 같다. 네, 방송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고 혹여나 또 밀릴 가능성도 50% 이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용으로 좀 수위 조절을 해서 에코프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네. 그래도 금쪽 같은 네 새끼면 네. 네 새끼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좀 걸어볼게요. 어떻게 풀이를 좀 해볼까요? 매를 세게 때리셔가지고 네. 좀 약을 좀 발라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뭐 어쨌든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되어 있네요. 네, 뭐 지금 에코프로의 고평가에 대한 얘기는 뭐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김선현 전문가님 외에도 뭐 많이 올랐다, 이제 고평가다,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면서 이미 차트적으로도 이제 쌍봉 모양이 나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저도 이제 시장을 보면서 옵션 만기라서 좀 조용하게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시까지는 계속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렸었던 게 이렇게 옵션 만기 날은 2시 이후에 뭐 한번 하락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언급을 좀 드렸어요. 이게 옵션 포지션상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갑자기 뭐 귀신 들린 것처럼 갑자기 시장이 밀려가지고 네. 왜 그럴까 했는데 에코프로에 에코프로, 좀 네. 이슈가 나오면서 좀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노나톡방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속보 뉴스를 또 올려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런 뉴스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이제는 뭐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고점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람 몰리는 거 조심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거래 대금이거든요.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 대금 많이 터지는 자리에서는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다. 항상 제가 차트적으로 분석했었을 때는 거래 대금 터졌을 때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고 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렇게 두 번의 고점을 만들었을 때는 더더욱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지지가 계속 나왔었던 이 21선 자리를요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렸거든요. 이랬을 때는 또 실명 매물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오늘 또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좀 터졌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이 종목을 좀 빠져나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수를 더 하셔야 되고 2차 전지 쪽은 어쨌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싸게 잡고 싶은 마음은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좀 먹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 대금이 좀 확실하게 줄면서 그러니까 이 이슈가 한 번 나왔던 게 아니고 예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나왔었거든요. 이때는 똑같은 이슈라도 일단
눌렸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때 시장 자체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은 시장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호가에 받아주는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충분히 많을 때는 호가의 물량이 어느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물량을 받아줄 수 있지만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호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확실히 바닥권을 좀 만들면서 지지하는 구간을 확인해야 돼요.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 뭐 볼 수 있는 구간에서는 뭐 라운드 피겨 자리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4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미리 이제 대기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가격대가 왔었을 때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 타이밍을 노리셔서 이제 추가 매수 후에 뭐 빠져나오는 전략 이런 걸 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략적으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실적과 관련돼서 움직인 오늘의 종목 루닛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루닛과 관련돼서 이 실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1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에 육박하는 실적 기록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루닛 오늘 주가가 껑충 뛰어 오르는 모습인데요. 이 껑충 뛴 매출 규모의 적자폭 역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루닛은 1분기 매출액 109억 7,1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전년 동기 대비 268% 넘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매출의 80%를 육박하는 수치라고 하네요. 11.35% 오늘 오른 채로 68,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으로 또 방긋 웃는 종목들도 있네요. 루닛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면 우리 김종욱 둘이 합쳐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은 AI 플러스 호실적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빅파마의 사랑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루닛이 일단 어떤 기업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빅파마의 사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AI 의료 쪽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의료 AI라고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암이 어디 있는지 이제 확인해주고 이제 뭐 면역 항암제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 이제 뷰노라는 기업도 있고 지금 루닛도 있지만. 루닛이 유일하게 해외 매출이 한 70-80% 이상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탑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1분기에 지금 매출이 100억을 넘었는데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00억을 넘은 기업인데 실적을 보시면 이거 적자인데 왜 오를까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좀 매출이 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더라도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거 해외에서 계속 이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기업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오늘 급등이 안 나왔더라면은 히든 종목으로 드렸을 정도로 좀 네. 괜찮았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11시 방송에 아침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제 관련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노란톡방 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좀 오늘 큰 수익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물론 저도 오늘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예상은 좀 못했어요.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적 발표 나고 나서 급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좀 못했지만 네. 어쨌든 오늘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기분 좋게 마감하나 했는데 장이 좀 막판에 좀 밀리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지금 상장한 지는 그래도 좀 1년이 좀 안 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좀 나왔을 때 이런 저항선 자리 뚫었을 때 되게 좀 좋아하는 자리였는데 이런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이런 자리를 또 지지해주는 모습이 좀 나거든요. 상승한 이후에 이런 직전의 저항선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제가 한번 좀 이 정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타이밍을 좀 노렸었고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1시 아침 방송에서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수익을 오늘 좀 챙겨드렸는데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고점을 좀 뚫었을 때 앞에 매물대가 좀 없어요. 매물대가 없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나와줄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직전에 저항대 자리가 한 65,000원 자리 정도 되는데 이런 자리를 좀 계속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한 종목이고 저는 좀 이런 종목이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좀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포트에 좀 담아 보시고 좀 길게 내년까지도 좀 보실 수 있는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
하니까 관심 있게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루닛 만약에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안 올랐다면 히든 종목의 후보로도 또 거론이 됐을 만큼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아침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 해당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김서윤 전문가님도 빅파마의 사랑 이후에 AI 플러스 호실적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호실적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덧붙일 이야기 있으신지? 아니 회사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성장성 자체도 좋고 요즘 분위기 자체가 저는 시장 분위기랑 좀 맞는 것 같아서 우리 금 전문가님 종목 되게 잘 보시는 것 같다. 종목이 저는 좀 긴 추세로 봤을 때 조금 더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총이 지금 한 7천억 대인데 8천억 됐나요? 한 1조 이상은 좀 보고 좀 느긋하게 보시는 게 낫다. 다만 좀 급등할 땐 보지 마시고 네. 조정 나올 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 좀 자세한 종목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우리 골든벨, 금종욱 전문가님의 네. 종목이 또 상승을 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라운텍이 그 주인공입니다. 40%가 넘는 수익률이 또 기록이 됐다고 해서 와, 진짜 와 소리가 납니다. 라운텍. 아니 비결이 뭡니까?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도 이제 좀 아까 루닛도 마찬가지지만 네.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좀 숨은 좀 옥석 같은 종목을 좀 찾아드리는 걸 좀 제가 좋아하는데 네.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됐었던 거는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됐었을 때 좀 관련주로 좀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왔었고 이 회사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이게 손톱만한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스마트 글라스 이제 안경을 쓸 때도 이 우리가 AR이라고 하죠. 이 눈 밖에서 화면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MR 헤드셋 같이 이제 작은 그러니까 무게가 좀 작으면서도 많은 빛을 낼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고 지금 최근에도 6월 달에 애플에서 신작 새로운 제품이 좀 출시됐었을 때 또 MR 헤드셋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었고요. 차트적으로 또 보면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주 했었을 때는 좀 처음에는 좀 관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상승과 하락, 왜냐하면 고평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 처음에 좀 관심을 좀 두고만 있다가 좀 관망을 했고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을 때 시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시점에서 이제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 이게 좀 나올 수 있어서 이제 눌림 자리를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거래대금 터질 때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던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예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거래대금이 줄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하고 드렸었던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거든요. 21선 자리에서 지지받았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알려드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바로 이제 시세가 나와서 또 이렇게 또 수익이 좀 잘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라인을 좀 잡아드리면은 요런 좀 직전에 저항 라인 요런 자리만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6월 초까지는 한번 또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들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재매수 자리를 노려보셔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매출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이제 보유하시지 않은 분들 경우에는 좀 눌림을 좀 기다리셨다가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요런 라인들 지지 저항 라인을 제가 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요런 라인
체크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힌트 중에서도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라운텍 무려 고점까지 해서 40% 넘는 수익률이 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다 힌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는 저희가 노란톡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들어오신 분들은 라운텍으로 수익 나셨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골든벨을 매주 울려주시니 오늘 히든 종목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 히든 종목과 관련돼서는 수익률 저희가 룰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0%가 넘기만 하더라도 무조건 골든벨이 울리도록 저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10%가 뭡니까? 40%에 지금 육박하는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히든 종목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의 라운텍까지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대기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종목 주시려나 힌트를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힌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우선은 네. 지난주에 가져오려다가 못 가져 나와서 이번 주 가지고 나왔다. 지난주에 왜 못 가져 나왔죠? 못 나왔으니까 못 가져 나왔다. 이렇게 또 아픈 부분을. 아유,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 네, 삐지지 마시고 얼른 예. 해주세요. 네. 하여튼 뭐 이제 다시 좀 바닥부터 이제 돌려 세우는 것 같아가지고 네.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로봇 관련 이슈로 해서 성장을 하는데 자회사의 상장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회사 상장이 아마 연내 있을 거고 네. 조만간 이제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대형주 가운데서 로봇 이슈로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회사니까 아마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상장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매출 포인트 자체도 굉장히 좀 커지는 것 같고요. 그룹 전체들의 조금 성장성 자체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부터 해서 반등이 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세가 완전 돌아서고 있어요. 천천히 돌아서고 있고 사실 지난주에 조금 드렸다면은 수익이 벌써 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배야. 뭐 조금 올랐다고 한들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진짜 돌려 세운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바닥부터 해서 올라간다면은 충분하게 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어서 가지고 나왔고 국내 로봇 관련 대형주 중에 1위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회사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또 대기가 되어 있고 또 그게 로봇 관련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차트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못 갖고 나왔더라도 이번 주에 소개를 하더라도 좀 긴 호흡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아닌가 봐요. 가끔씩 빨리 움직일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이 이게 종목이 언제죠? 네. 바닥에 있는 건 지금 거의 제가 볼 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 시장 문제만 아니라면은 아마 반등이 조금 단기적으로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형주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수익률 자체가 10에서 20% 정도 10에서 20% 보고 정도. 대응하는 종목이니까 다만 이제 거래량 자체도 그렇고 호가도 괜찮아서 뭐 몇십억 정도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대응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마음 편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힌트까지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는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힌트만 듣고 난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골든벨의 또 주인공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의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힌트 3가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는 이제 텐베거의 추억이라고 잡아왔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저력을 가졌던 종목인가 봐요. 네, 이 회사가 한번 텐베거를 찍은 적이 있어요. 이야. 예. 근데 템버거 찍었던 게 또 갈 수 있습니까? 텐베거 찍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대로 더 내려왔었군요. 네, 내려왔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야, 그것도 대단하네요. 텐베거 찍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렇게 뭐 매출이 좀 그때 당시에 기대감도 있었고요. 뭐 그런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텐베거를 찍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도 겪고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뭐 최근에 찍은 게 아니고 한참 전에 찍은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예전의 추억으로 그냥 남겨두고 그런
그런 끼가 있었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게임주인데 이 게임 회사의 그 IP 이게 모바일 게임 10대 IP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게임은 누구나 다 아는 게임이긴 한데 최근에는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 회사 IP를 이용한 다른 게임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국 판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판호를 받아서 이제 5월달에 이제 쇼케이스를 열고 CBT까지 하게 됐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한번 좀 달려보자.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좀 자세하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게임주 그리고 과거 템베거의 추억이 있는 종목이고 중국 판호와 관련된 이슈까지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사실 게임주는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아실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건 매수가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매수가도 저희가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공략 포인트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은 오늘 종목 한 10에서 20% 정도 본다 수익률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금정욱 전문가님 혹시 네.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몇 %까지 수익률 목표로 잡고 계시는지. 일단 뭐 골든벨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예측한 대로 바로 가주면 좋은데 네. 일단 시간을 좀 두고 일단 중국 판호에서 이제 이게 실제로 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달에 있을 쇼케이스 정도까지만 해서 수익률은 이제 골든벨 정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골든벨 기준이 10% 네.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 가는지는 이제 추후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목표 수익률은 10%그 이상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셔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미리미리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큰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노란톡 안내까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 팀과 함께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금정욱 전문가님, 네. 매일 아침에 또 방송을 네.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내일장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힘든 금요일장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이제 저녁에 나온 이제 PPI도 있습니다. 뭐 PPI를 또 봐야 되고 이제 미국장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일단 당분간은 뭐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날 것도 아니고요. 또 6월달 말씀하신 대로 부채한 상한 협상 이것도 네.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중소형주 위주의 또 테마성 장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체크하셔야 되고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에 이슈들, 밤 사이에 나왔었던 이슈들 다 정리해서 네. 또 관심 종목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영상으로나 뭐 글로나 다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올려드린 거 체크해보고 매매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챙겨드리는 곳이 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노란톡 꼭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김서윤 전문가님 또 2부에도 이어서 하시지 않습니까? 네, 2부에는 어떤 강의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제가 부채 한도 협상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오.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큰일 난다고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마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어머나.
왜 부채 한도 협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해서 자세하게 제가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부채 한도 협상 얘기를 오늘 다 듣고 가시면 이따 강의인데 듣고 가시면은 또 레벨업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장 보시는 눈이 조금 열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조금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중요한 게 내일 시장 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요.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이제 12일 날 아마 저녁이나 오후 늦게 다시 그 부채 한도 협상에 여야 지도부들이 만나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저께 했다가 안 됐고. 근데 이게 두 번째인데 협상이 제대로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 부채 한도 이슈가 앞으로 몇 주간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우니까 오늘 꼭 강의 때 들으셔가지고요. 5월과 6월 초의 시장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방송 안내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금종욱 김소연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에 유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